만나서 반갑습니다. 잃어버린 제 돈을 찾아서 떠나는 20대 청년 현문입니다. 채널의 이름답게 잃어버린 제 돈을 찾아가는 컨텐츠를 첫 번째 컨텐츠로 선정을 했는데요. 친구의 전 여친에게 750만 원이란 거금을 20대 중반에 빌려줘 놓고 여지껏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답답하고 호구 같은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소고 뭐 나발이고 이런 거는 접어두고 있을게. 그러면 왜? 나 한 줄 알았어. 왜 안 했어? 원래 차용증에는 2019년까지 돈을 갚겠다고 써 있었는데 그때 미처 정확한 날짜를 기입을 하지 못해서 소송을 건다 할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지금 날짜가 2020년이죠? 2020년이 되면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 여자에게 750만 원을 받아내는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공개해서 저처럼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소소한 재미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이다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 친구는 저한테 자기가 750만 원을 줄 테니까 더 이상 그 여자한테 돈과 시간을 쏟지 말고 그냥 저의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자의 태도와 그 마음가짐을 보면 도저히 이 돈을 제 친구한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던 일로 덮어놓는 거는 말도 안 되죠. 2016년부터 묵혀온 제 마음속에 응어리진 깊은 빡침을 2020년에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저에 대한 얘기를 진짜 간단히만 말하고 갈게요. 저는 23살에 군대를 막 전역하고 수학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월급 25만 원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약 3년간 진짜 김밥 먹고 밥버거 먹고 컵라면 먹고 이런 걸로 식비까지 엄청 아껴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제가 빡세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뭔가 재테크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6살이 되는 해에 2천만 원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5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날리고 750을 친구 전 여친이 먹고 튀었어요. 행복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 전 여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 여친을 편의상 A라고 할게요.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이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A가 22살이었는데 자기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A의 명의죠. 그러니까 딸 명의로 사업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실패를 하고 아버지가 도망가게 돼서 통장도 압류되고 억 단위의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또 그 당시 직업은 동물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A는 동물병원을 그만두게 되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장거리 연애를 그만하고 싶어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에요. 자, 이때 친구의 부탁으로 월세 30만 원을 처음으로 제가 내주게 돼요. 그 당시에 제 친구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긴 했지만 강사 활동으로 그간 모은 돈이 꽤 많이 있었고 학생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월 200 정도를 꼬박꼬박 벌었기 때문에 3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원래 계획은 A가 알바를 해가지고 30만 원을 차근차근 또는 일시불로 갚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초반에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기초적인 생활 물품들도 사야 되고 알바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야 알바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에도 자리 잡기까지 필요한 자질구레한 돈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빨리 줄 수 없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30만 원이 큰 돈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냥 편의를 봐주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 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2016년, 17년경일 거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이렇게 빌려서 썼었는데 소액 결제가 긁혔나 봐요. 본인이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142만 원 가량 되는 돈을 당장에 내야 고소도 안 당하고 일이 순탄하게 마무리될 텐데 그럴 여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142만 원을 긁어주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알바를 하고 하면은 알바에 올인하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고 그러면은 이제 5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금방 갚아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정을 해서 빌려주게 됐어요.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내역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A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사장들이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번 사장들마다 전부 다 불화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한 달도 안 돼서 알바를 그만두는 일이 엄청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제대로 월급을 못 받았다면서 돈이 안 갚아지고 뒤로 미뤄지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이랑 불화가 심해서 그만두거나 쫓겨난 거니까 200을 다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얘가 계산한 만큼의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돈을 저한테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저도 이제 불쌍하니까 막 봐주고 친구랑도 엄청 친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친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댓글로 제 친구에 대한 비난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달릴까 근데? 무튼 오히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계속 빌려가다 보니까 그게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A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돼버렸습니다. 왜 사실인지를 모르겠지만 이라고 전제를 붙이냐면 A가 거짓말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튼 그래서 진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알고 있어요. 무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월급날만 되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안한 그런 이유들을 말하면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제가 더 이상 믿지 않고 돈을 안 빌려줬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엄청 큰 건이 하나 터져요. LH인가? 그 뭐 아파트 입주권이 생겼다고 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그 보증금을 80%인가 90%를 내준대요. 근데 A가 그 10% 내지 20%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원룸 월세 30만 원이 굳어요. 그때 저한테 빌려달라고 한 보증금이 250만 원이었는데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이만큼 주면서 500만 원을 갚는 것보다 한 달에 이만큼 플러스 30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750만 원을 갚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빚을 다 청산하고 났을 때 아파트 한 채 본인 명의로 있으면 A한테도 되게 든든하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총 뭔 소리야? 그래서 총 750만 원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차용증을 씁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가 가관이에요. A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자살을 하겠다고 막 식칼 들고 제 친구한테 휘두르지를 않나 막 뛰어내린다고 하질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난동을 부렸어요. 제가 새벽에 3, 4시쯤에 자살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분들한테 신고까지 해가지고 경찰 2분 데리고 찾아가기까지 했었어요. 그 이후 A의 말에 따르면 병원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우울증 환자라서 그런지 자살 충동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A가 진짜 이런 식이었어요.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우울증 때문에 진짜 고민이라면 친구들한테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요즘 우울증이 좀 심해가지고 연기가 발연기다. 내가 요즘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뭘 못하겠어. 겁나 오글거리네. 아무튼 이랬을 것 같은데 A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아, 내가 요즘 우울증이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어. 뭐 이런 식? 아, 진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는 우울증이니까 이래. 이러면서 자랑하듯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믿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믿고 정말 도와줬어요. 우울증 때문에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은데 강아지를 키우면 열심히 살고 삶의 희망도 생길 것 같다고 말을 하길래 유기견 센터에서 강아지 한 마리 분양해 올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A의 바람으로 끝이 납니다. 바람 폈다고요? 참 착한 여자야? A가 메이플 스토리를 하게 되다가 길드에서 남자 한 명을 만나요. 타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 남자랑 아예 대놓고 바람을 핍니다. 매달 20일쯤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이제 좀 올라가지고 50만 원씩 나왔어요. 이 돈을 가지고 A가 제 친구한테 사기를 칩니다.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냐면 매달 1일부터 19일까지 생활비를 제 친구의 신용카드 또는 소액결제를 통해서 돈을 써요. 대신에 20일에 50만 원이 들어오면 그 50만 원을 제 친구에게 주기로 해요. 물론 그 타지의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그런 조건까지 포함시켜서 말이죠. 제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알면서도 얘가 A가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게 괜히 헤어졌다가 750만 원을 못 갚아버리면은 저한테 피해가 되는 거니까 그게 싫어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A는 20일 날 그 수급비를 전부 다 들고 그 타지에 있는 바람 피고 있는 그 남자한테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돈을 다 써버려요. 그러고 나서 제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기차표를 예매해서 자기한테 보내면 돌아와 주겠대요. 무튼 그래서 제 친구는 자기 돈으로 50만 원 긁어놓고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한다는 제안이 A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 명의로 핸드폰 하나를 파달라고 해요. 물론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믿고 그거를. 그런데 A는 어떻게 하냐면 제 친구가 일하는 곳까지 막 업무 중에 근무 시간 중에 찾아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깽판 치고 이러면서 제 친구의 명의로 A의 핸드폰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그거를 못 이기고 어쩔 수 없이 제 친구가 핸드폰을 해주게 되거든요. 물론 소액 결제를 할 것을 예상해서
소액 결제를 5만 원으로 제한을 걸어놔요. 그러다가 또 20일이 되었어요. 20일 날에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50만 원을 들고 그 바람피는 그 남자한테 갔겠죠. 핸드폰까지 들고 가요. 그래도 소액 결제를 5만 원 막아놨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A가 통신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제 친구 주민등록번호랑 부르면서 소액 결제 한도 50만 원으로 늘립니다. 그 다음에 그 50만 원을 다 써버려요. 물론 그 달에도 제 친구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긁었겠죠. 50만 원 준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친구는 지난달에 50만 원 떼이고 이번 달에 50만 원 그리고 소액 결제 50만 원에서 150만 원 떼인 거예요. 두 달 만에. 근데 여기서 대박인 게 그 소액 결제 50만 원으로 메이플 스토리 현지를 해버렸네. 정말 바람직해요. 무튼 그 상태로 쭉 잠수를 타요. 무튼 그러다가 2019년 9월에 무슨 낯짝인지 제가 사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보증금을 내줬던 그 아파트는 그대로 방치해둔 채로 살다가 돌아옵니다. 2019년 10월 초에 PC방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A랑 마주쳤어요. A는 PC방에서 하루하루를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메이플 스토리 했겠지?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저의 말에 A가 한 답변이 고소를 하지 그랬니에요? 고소를 왜 안 했니? 정말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때 다행이다 싶었던 게 저랑 A가 번호를 교환하고 11월 20일 날에 저한테 3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지금까지 잃었던 신뢰를 되찾기로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예상대로 11월 20일 당일에는 갚았겠어요? 안 갚았지. 바로 연락 다 끊기고 21일 날 오전 6시쯤에 새벽이에요. 새벽에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21일 오후에 30만 원 입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카톡을 했던 내용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최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팩트들만을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신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 말씀이에요. 무튼 21일 오후에 3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막 믿을 수 없는 핑계들로 가득한 카톡들이 오면서 지금 통장 잔고가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이라도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이가 없죠. 물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10만 원이라도 준다는데 그 정도면 성의를 표시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만약에 진짜로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0만 원보다 적은 돈 보내준다고 해야 그게 정상이지. 10만 원 다 보내면은 뭐 먹고 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5만 원 준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믿고 당장에 10만 원밖에 없을 정도면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으면 이번 달은 제가 봐줄 테니까 12월 20일부터 30만 원씩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2021년, 22년 이쯤엔 이제 다 갚아지니까. 그래서 12월 20일부터는 30만 원을 갚으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매달 20일 A는 앞으로 매달 20일에 30만 원 이상을 갚겠다고 말을 해요. 12월 20일이 됐습니다. 제가 돈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죠. 받았으면은 지금 이 영상 안 찍고 있겠죠.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지금 자기 돈이 아예 없대요. 근데 요즘 자기랑 같이 다니는 언니 오빠가 있는데 그 언니 오빠한테 어떻게 좀 막 부탁을 해가지고 5만 원 정도는 빌릴 수가 있대요. 그거라도 받겠냐고 저한테 말을 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때 이제 전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 주지 말고 1월 20일에 60만 원을 갚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A는 알았다고 하고요. 그러면 1월 20일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 입금을 안 한 것도 모자라서 제 전화번호 차단, 카톡 차단, 올 차단. 지금 연락 아예 안 됩니다. 오늘 날짜는 2월 며칠이냐? 2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발렌타인데이는 지났어요. 무튼 그러합니다.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연락된 날짜가 1월 18일이에요. 그때 PC방에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컵라면, 밥버거 막 이런 것만 먹으면서 돈을 모아서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입고 싶은 것도 입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렇게 사는데 걔는 일을 일단 안 합니다. 750만 원이라는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PC방만 돌아다니면서 돈도 안 갚고 뻐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뻔뻔하게 말을 해요. 자기가 언제 돈을 그렇게 큰 돈 빌려달라고 했냐? 또는 고소하지 그랬냐? 이런 식.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 친구는 자기가 750만 원을 갚을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A의 그 마음가짐과 뻔뻔한 태도 때문에 도저히 제 친구한테 돈을 받거나 묻어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산이 1조가 넘어가더라도 그럴 일은 없어. 이 돈은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불법적이지 않은 모든 수를 써서라도 사이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